포럼에 갔을 때 그린 리모델링 해서 일부러 새어 나오는 그런 것들이 40% 정도가 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네네. 제가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물 전략, 그 다음에 에너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우리 아까 수도꼭지 딱 잠가버리는 것처럼 좀 이렇게 줄인 것처럼 네. 기밀이라든가 단열을 네. 이렇게 잡아준다 하면 네. 뭐 에너지 자체가 아마 절감이 되기 때문에, 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답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주로 디자인입니다. 이 안에 아까 단열, 기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액티브는 뭐냐면 거기에 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에 열 교환기, 그 다음에 뭐 지열,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앞에 뭡니까 그 빛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사광 막까지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액티브 하우스고요. 액티브 하우스까지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패시브 하우스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보니까 평당 600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600이면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비싼 금액이고, 신축보다는 훨씬 금액이 싼 한 60% 정도, 최소 6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패시브 하우스는 어떤 것이냐, 이 보온병 있지 않습니까? 보온병처럼 모든 것이 단열재로 덮여져 있고, 이 뚜껑이 꽉 맞아가지고 안에 있는 열기나 냉기가 못 나게 꽉 막아져 있죠. 이게 단열과 기밀을 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린 리모델링의 패시브 하우스 형태이다. 그래서 집을 이런 형태로 뚫뚫뚫 쌓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은 가능하면 외부 단열을 합니다. 외부 단열은 특별하게 단열이 빠질 데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판상형이라고 해서 집 육면체나 정육면체 집들이 좋은 거고요. 어떤 집들은 보면 막 지붕 거의 복잡하게 대각선 돼 있고 막 기둥 들어와 있고 이런 데는 단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직육면체 내지는 정육면체 집에서 사시는 게 좋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소장님이 현장에서 단연간 활동하셨던 소장님이 말씀이 발표자 중에요. 네, 그 우리 단열, 기밀 이런 부분들이 했을 때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외벽이 울퉁불퉁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벽돌로 막 싸진 것 자체가 또 생각보다 그 단열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단을 잘 받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